보면 연수영어가 활용이 아직 안 나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여고 어상투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상투사 하고 싶은 친구들은 계시고 아닌 친구들은 안 계시면 되고요. 어상투사 하고 연수영어 좀 다 이렇게 해주세요. 봅시다. 2명 정도 안 오고 같죠? 네. 자, 2번 문제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그래요. 이번 문제가 이게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게 안 타보면 안 되는 문제랍니다. 속도가 속도 문제 중에 난이도가 있어서. 잠깐만요. 오늘은 아마 좀 일찍 끝나게 될 거예요. 아마도. 여기 도전시험 문제 숙제 내줬는데 6개 정도 풀면 되니까 아마도 네. 일찍 끝날 거나 일찍 정리해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 중요한 공지사항이니까 확인해 주세요. 대공고랑 관련이 없는 공지사항인데요. 연수여고 인천여고 학생들 연수고랑 이제 슬슬 또 기하를 할 시간이 왔어요. 네. 기하 보충을 학원에서는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나마 좀 좋은 게 밑에 학년보다 좋은 건 좋다고 해야 될까? 기하를 정규 수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보충으로 그냥 공짜로 수업을 한다는 점인데 밑에 학년은 기하가 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또 정규 수업에 돈 내고 특강도 듣고 해야 돼요. 수업도 듣고 그보다 낫죠. 그렇죠? 그래서 보충 언제 할 거냐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화요일, 목요일에 시간을 맞춰보려고 해도 여러분들 학원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과목에. 그래서 보충이 언제 되냐면 월수금 12시에서 1시에 1시간치만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할 거냐?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할 거니까요. 알아주시고요. 매주 월수금에 1시간씩만 할 거예요. 힘드신 거 아는데 세영이랑 지인이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도 힘들어. 근데 넘어와서 아마 데일리를 보시고 아니면 나가서 공부하거나 2시간 어차피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공부하시다가 뒷타임 애들 반 시간 수업 끝나면 기하 보충 또 1시간만 듣고 집에 가시면 되겠고 집에 갈 때 뭐 택시는 문제가 없으니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한 5번 정도 수업을 할 예정이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래서 금요일, 월수금,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끝나고 수요일까지 할 수도 있다면 있을 거예요. 이론 설명하고 문제 좀 풀고 학교별 프린트 봐줄 수 있으면 봐주고 진행이 될 거니까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어쩔 수 없죠. 이과 쪽이면 기하가 A인 게 도움이 되니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지난번에가 B가 나왔거나 해서 아쉽다면은 이번에 A를 발표해보시죠.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충 이번 주 금요일부터예요. 네. 근데 어차피 시험 기간인 언제 들었지? 어차피 시험 기간이니까 또 해볼만하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충 말고도 그 수업 보충을 좀 몇 번 할 일이 있을 건데 그건 화목에 시간 맞춰서 개개인별로 할 거니까 되는 사람들끼리 와서 하면 되고 이제 연수여고 프린트 보충이면 지인이랑만 맞추면 되고 인천여고면 세영이랑만 맞추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그 보세요. 근데 그 시간대는 화목에 너무 늦지 않은 시간을 할게요. 알았죠? 네, 넘지 않게. 근데 본인이 화목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네, 이렇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12월 아주 한 달 되지만 12월 25일부터 1월 1일까지 학원이 항상 방학이 있기 때문에 이 방학 때 수업을 한 3번 정도 못 하거든요. 2번인가 3번 정도 못 하는데 2번, 3번 못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보충도 함께 한다는 느낌이라는 거 알아주세요. 물론 기하 보충으로 다 커버가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어머님 입장에서 네 원비 낸 거 치고 수업이 적은 거 아니냐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절대 아닌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시험도 잘 보고 이때 쉬고 네 그게 뭐냐 1월 2일부터는 고3에 맞는 수업들을 해봅시다. 네.
고3 때 들어야 될 수업들에 대한 내용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2번입니다. 네. 나 이번 방학 때 수업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정신 나갈 것 같아. 큰일 났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 네. 자, 2번에 봤습니다. P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알려줬고요. 네, 또 가서 또 치고 어려운 문제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3차식을 유지해라 라는 뜻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이 0하고 1이 있는데 근이 어딘가에 있나 봐요. 근을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굳이 쓰시기보다는 그냥 뭐 알파 정도로 높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속도를 물어봤고 속도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VT가 절대값 VT요. 예, 이거는 이동거리를 의미하죠. 이동거리를 의미하는 제가 말했죠. 절대값 V를 적분하면 이동거리다. 이동거리가 2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치 그래프에서 이동거리 어떻게 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지고 0부터 1까지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동거리 이 지점에서 여기를 만약에 1이라고 찍으면 자 여기 점에서 1 올라갔네. 자 여기서 0으로 갔으니까 또 1 내려갔네. 이렇게 더하기로 한 거 아시죠? 올라간 거, 내려간 거, 올라간 거 이거 더하는 게 이동거리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얘만 그려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속도의 절대값 접근하는 것보다 위치 그려놓고 더하기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해하셨죠? 이거 1 내려간 거 마이너스 1 아닙니다. 1 올라간 거 1, 내려간 것도 그냥 1 이동거리니까 더할 거예요. 그렇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0부터 2까지인데 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전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하나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또 3차식인데 0하고 1인데 근이 어디 있는지 몰라입니다. 어딘지 몰라요. 그쵸? 얘 근 알파라고 하면은 친구의 근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가 어디 있는지 몰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VT를 5개 다 그릴게요.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근 2개를 줬는데 나머지를 몰라니까 첫 번째 0하고 1이 있는데 여기 알파 있는 경우 두 번째 자 0이랑 겹쳐 있는 경우 자 세 번째 자 0과 1 사이에 알파가 있는 경우 자 네 번째 1에 겹쳐 있는 경우 다섯 번째 이제 0, 1이 있고 알파가 여기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데와 다르게 좀 구해를 하는 것이 다른 데와 다르게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얘도 안 그렸네요. 0의 왼쪽은 그리지 않을 거라는 점. 이 정도. 0의 왼쪽은 그리지 않을 거라는 점. 이 정도만 좀 주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그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야, 절대값 VT 0부터 1까지가 2야 라는 얘기 해줬으니까 예를 들어 이 문제는 이 넓이가 2야. 미안해, 이거 위치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동거리가 1, 1 움직여야 되니까. 얘도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를 말해주는 거죠. 어쨌든 0,0에서 여기까지 찍었다가 여기 올라갔어요. 얘는 좀 다르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찍고 여기 도달했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온 거니까 총 이런 거리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굳이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결국 이겁니다. 아,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1이야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요만큼에 이쪽 요만큼 두 개 어차피 더하면 빨간색이랑 똑같아요. 눈에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올라간 거랑 여기 이렇게 올라간 거 얘네 둘 더하면 어차피 빨간색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리가 1이어야 전체 다 더하면 2가 나오게 되겠죠. 이동거리. 이동거리 2인 건 고정이에요. 문제에서 이동거리 2인 거 고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 친구는 여기가 1이겠죠.
올라갔다 1까지 내려가기만 할 거니까 여기도 여기가 1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알고 문제를 풀어준다면 어떨까 싶네요. 문제 볼게요. 기억번 0부터 1까지 VT를 적분하면 0이다? 뭐 아니요? 안 그래도 되는데요? 네, 0 아니고 0 아니고 다른 데도 0 아닌 애들이 많아요. 무조건 이럴 리가 없죠. 문제에서 뭐 다른 얘기 해준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번은 틀렸죠. 맞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기억번은 자, 다시 한번 0부터 1까지 적분한 게 0이다?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림만 봐도 잠깐 미안. 0부터 1까지구나. 미안. 맞네요. 정답이네요. VT네요. 미안. XT 적분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게 아니고 VT죠. 자, 이거 볼게요. 이거. 그럼 얘는 뭘 의미하죠? 제가 또 잘못했네요. 0부터 1까지 VT는 변 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0초에서의 위치와 1초에서의 위치가 얼마나 변했어를 의미하는데, 자, 0초 이거 위치 그래프죠 전부 다. 0초에서의 위치 0이죠. 1초에서의 위치 0이죠. 위치가 0 변했네요. 모두 다 0 변했네요. 얘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다 내려가면 뭐 어쩔 거예요. 결국 0초일 때 위치 0이고 1초일 때 위치 0이니까 변 위는 0이 맞습니다. 아시죠? X팀 들어가가지고. 네. VT로는 변위는 0이 맞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맞죠, 기억번? 자, 니은번 절대값 XT1이라는 애가 있는데 XT1은 뭔 뜻일까요? 천천히 생각해보면 T1에서의 위치고요. T1에서의 위치의 절대값인데 이게 1보다 큰 애가 0과 1 사이에 존재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일단 눈으로 보셔도 0과 1 사이의 어떤 시각에서의 위치의 최대는 제가 봤을 때 1이거든요. 절대값 최대 1이거든요. 얘는 2가 2 못 되죠. 얘가 2면은 여기 밑에 이동거리가 이 길이가 1이라고 했는데 이 봐봐요. 얘가 만약에 2를 찍으면 이렇게밖에 못 내려와야 이 높이가 1 차이 나는 건데 이제 빨간색이 1만큼 차이 난다는 건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 정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문제는 이런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가 0부터 1 사이에 예를 들어 이렇게 오는데 여기 값이 만약에 1.5잖아요. 그럼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이미 3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2가 될 수가 없어요. 이동 거리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1보다 큰 아이는 어떤 위치가 0과 1 사이에서 위치가 1보다 큰 아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미 1보다 커버리면 다시 1,0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동거리가 2가 넘어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차분하게 보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거리와 그 다음에 변이와 따져가면서 푸는 문제예요. 자, 디귿번 0과 1 사이 모든 t에 대하여 절대값 0과 1 사이에서 모든 t에 대하여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얘가 1보다 작은 그림은 잘 들어보세요.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얘네는요 1이 절대값이 딱 됩니다. 증거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1을 넘지 마라 이거예요. 위치가. 근데 얘는 필연적으로 1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동거리 2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얘도 안 되죠? 얘도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림 보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일 때 그게 뭐냐? 위치가 0인 T2가 0과 1 사이에 존재하냐? 예, 맞아요. 0과 1 사이에 위치가 0인 애가 하나 더 존재하네요. 알파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전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2가 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2층과 1을 넣으면 이게 1 넣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림을 잘 그려보면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 문제 디귿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자 1보다 작은 애를 찍었어요. 봐봐요. 1보다 작은 애고 예를 들어 0.7을 찍었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1로 꼬라박으면 2가 안 나와요. 이동거리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갔다 마줘야 뭐 이거 두 개 더하면 1.4에다가 여기 뭐 0.6 해가지고 이게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0.3 정도 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 문제는 이동거리와 변이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러니까 엄청 어렵지 않고 또 여전히 3차함수의 두근 알려줬으면 나머지 그대 위치 따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이동거리인데 이동거리
내가 위치식으로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보는 거죠. 그렇죠? 강조 몇 번 했어요? 3번 해볼게요. 3번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2번 문제 풀다 3번 문제 풀면은 아, 이번 문제가 회자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 현주가 삐졌었는데 그렇죠? 하나 그러면 옛날 기준으로 그리고 그게 뭐냐 학교 시험 대비할 때 이 시간에 연수 요구, 인턴 요구 다음 시간 대건 연수고 하겠습니다. 네, 웬만하면 둘 다 듣는 게 좋아. 인천 연수 요구 문제들 생각보다 좋거든. 굳이 문제의 퀄리티로 따지면은 연수고게 제일 안 좋아. 주는 프린트가 좀 별로예요. 가겠습니다. 연수 선생님이 이 얘기 들으면 긁힐 수도 있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 프린트도 심지어 본인들이 만든 게 아닐 거예요. 출판사에서 만들어주는 거 쓰는 걸 거예요. 거의 확정일 거예요. 가장 열심히 문제 만드는 학교는 연수요고예요. 현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를 볼게.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 그렇다 치고 얘를 보는데 얘가 봐봐요. 내부의 식을 잠깐 보니까 t가 중심 문자라서 중심 문자 t면 얘는 상수 취급해야죠. 그러니까 일단 밖으로 뺄게요. 전개하고 밖으로 빼면요. 이렇게 써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행동은 좀 해야 되는 행동이죠. 무조건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문제예요. 어쨌든 얘가 gx인데 기본적인 거 다 해야죠. 아, 영순이도 할게요. 영순이 gA가 0이다. 그래서 영순이긴 한데 제가 이 영순이를 잠깐 좀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 문제가 gx의 극값을 물어보길래 극값은 g' 보는 거니까 그래도 일단 구해놓긴 할게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gx가 극값을 하나만 가져야 되니까 아마 g'x가 들어보세요. 관통분해 이렇게 하나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내려갔다 올라가게요. 프라임. 그렇죠? 얘는 양에서 양이니까 뭐 올라가다 멈췄다 올라가는 극값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g'이 접하면서 관통이든 그냥 관통전이든 둘 다 어쨌든 부호가 바뀌는 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g'을 구해야 되니까 구하러 갑시다. g'x는 앞에 거 미분에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fx의 5제곱 뒤에 거 fx의 5제곱이니까 얘는 없어지게 됩니다. 뭐 되게 맨날 이런 식의 문제니까 g'이 이렇다는 걸 알았어요. 굳이 한번 써보면 f'을 구해볼까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니까 여기는 x 마 3 x 마 5에다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이라고 써도 될 것 같네요. 현재까지는 g'이 나왔습니다. 근데 g'의 관통문을 하나 갖고 싶은데 눈에 보이는 관통문이 벌써 2개예요. 벌써 2개입니다. 3하고 5. 그러니까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커버를 쳐줘야 될 것 같죠. 근데 이 문제가 맹점이 이런 게 있어요. FT의 4제곱식을 어떻게 쓰냐 물어볼 만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FT가 저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FT 자체가요, FX 자체가 관심이 없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적 말고를 보면 F라는 어떤 함수를 4제곱, 짝수제곱을 하면 예를 들어서 Y는 X 같은 거 짝수제곱하면 어쨌든 접하는 근으로 나오거든요. 관통근 안 나오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X의 4제곱도 예를 들어 fx가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fx 3차 함수죠.
이 근이 다 4제곱근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fx가 뭐 1, 2, 3이면은 x가 1 이렇게 써져 있었을 텐데 몽땅 4제곱하면 다 이렇게 변하면서 결국 함수식이 1, 2, 3에서 모두 접하고 있겠네요. 어쨌든 접하겠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이 4제곱 함수는 결국 모든 근이 접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야죠. 아니 근데 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1, 2, 3은 아니고 이런 그래프라고 할게요. 모든 근이 접하는 근. 쌤 근데 제가 지금 ft의 4제곱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적분한 이 전체 함수를 보는 건데 집중해주세요. 그러니까 ft의 4제곱을 적분한 애가 g'에 소속된 거잖아요. ft의 4제곱 의미가 있나요 싶은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이 ft의 4제곱 함수를 적분한 애를 내가 그림을 그리면 들어보세요.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이 적분하기 전인 ft의 4제곱 보세요. 항상 다 양수죠. 다 양수인 애를 적분하면 즉 이 전체 함수의 프라임이 이 함수의 프라임이 ft의 4제곱인데 그 아이가 항상 양수니까 증가만 하겠죠. 적분한 애는 이해하셨습니까? 적분한 애는 증가만 하겠죠. 제가 들어보세요. 그럼 이 함수가 증가만 한다는 게 근적인 입장에서 무슨 의미냐면 근의 입장에서 근이 무조건 한 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증가만 하니까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x축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알바 아니에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x축이 a에 있죠. 왜냐면 이 함수, 이 전체 함수 이거 중요해요. 이 전체 함수 a 넣으면 x에 a 넣으면 0 나왔잖아요. 네, 근이 a에 있겠죠. 저 지금 이 인테그랄 함수를 그린 거예요. 인테그랄 전체 함수.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 함수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통근이 하나밖에 없대요. ft의 4제곱이 다 양수일 건데 그걸 적분하면 적분한 함수는 다 증가할 건데 그 아이가 그럼 근을 어차피 하나밖에 못 갖는데 봐봐. 근을 여러 개 가지려면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해야 돼. 여러 개 가지려면 증가만 하면은 안 돼요. 따라서 이 친구는 사실 관통근 하나 가지니까 이거 하나 갖고 있는 거 진배가 없죠. 나머지는 근이 없고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 거랑 진배가 없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잊어볼게요. G'이 관통근을 하나만 가져야 그 값을 하나만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가 4만이면 오면 되겠네요. 그쵸? 아마 A의 값을 합을 구하는 거니까 정답이 8입니다. 그쵸? 네. 이렇게 구하는 방법 1번이고요. 1번. 두 번째는 상위 클래스 반에 이제 고정이 하는 반에 하는 얘기인데 볼게요. 자, ft의 4제곱이 항상 양수니까 적분한 애는 증가할 거야. 이거 말고 그냥 적분 자체로 볼게요. ft의 4제곱이 이렇게 생기는 거는 똑같이 적용할 건데 ft의 4제곱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a를 아무 데나 갖다 박아볼게요. 이런 데 a라고 할까요? 그럼 a 오른쪽으로 적분하면은 항상 값이 양수입니다. a 오른쪽은 항상 y 값이 양수니까 적분 봐봐. a로부터 x까지 내가 적분한다며 x가 여기 있어? 적분했어 양수. x가 여기 있어? 적분했어 양수. 다 양수겠죠? 반대로 자 x에 a보다 작은 애를 넣을게. 여기가 x라고 해보자. 그럼 a부터 x까지 적분해봐. y 값은 다 양수인데 거꾸로 가니까 여기 쪽은 다 음수네. 이쪽은 다 음수죠. x 어딘가 x까지 적분해봐 했어. 이 넓이가 나오겠지. 대신에 a로부터 거꾸로 접근하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럼 이 함수는 이 전체 함수는 이 인테그랄 함수는 내가 x에 a를 넣으면 0이 맞고 x에 a 넣으면 0이 맞고 a보다 큰 걸 넣으면 적분값이 싹 다 양수예요. 적분값 싹 다 양수죠. 근데 a보다 작은 걸 넣으면 싹 다 음수죠. 방금 얘기한 거 보세요. 이 적분의 함수는 a를 넣으면 0인데 a의 오른쪽을 넣으면 양수가 나오죠.
어떤 말인데? A로부터 오른쪽 접근할 때는 다 양수가 나오겠네. A로부터 왼쪽을 접근하면 다 음수가 나오겠네. 아 그러면 A가 관통되네. 그쵸? A의 왼쪽은 양수, 오른쪽은 음수니까 저 함수는 A에서 관통되는 거죠. 이거죠. 예, 정답은 A가 3이랑 5네요. 되었죠? 그 다음 4번 질문 하셨으니까 4번 가겠습니다. 예, 오늘 거 약간 이런 문제들 혼자 고민하면서 데일리 잘 풀어가야 되겠죠? 네, 얘네 기본인지라 그렇습니다. 야, 너네 이번에 내가 그 맨 뒤까지만 내주면 안 되지, 다음 번. 그치? 숙소 12번까지 가야 되나? 12번까지 가야 되나? 그래, 그렇지. 내가 11시로 안 풀어줬어, 또. 4번 해볼게요. 4번은 사실 누구나 맞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 학교 시험 내기가 너무 좋아서 FG가 연속 함수인데 조건이 3개가 F가 G보다 항상 커야 되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 항상 커야 되고 그럼 두 아이의 합을 줬어요. 뭐 알겠습니다. 일단 연속이라고만 나와서 다항 함수가 아니라고 말을 해준 것 같은데 식은 다항 함수를 줬어요. 다항 함수인가? 생각이 들죠? 자, 그걸 곱함을 줬어요. 진짜 해자예요. 곱한 것도 인수분해를 해놨어요. 원래 약간 여러분들 어렵게 하려면 인수분해를 풀어놓을 건데 인수분해 해줬어요. 해자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신에 나온다 이건데 보세요. 아니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fx가 이거야, gx가 만약에 이거야, 인수분해 됐고 곱하기니까 하나씩 가져갔어. 2개 더 해봤어. 뭐라? 딱 맞네? 아 그럼 반대로 fx가 이거야, 근데 gx가 이거야. 곱하면 저건데 더해보니까 또 딱 맞네? 맞아. 근데 둘 중에 고르는 건가 보다 싶었는데 fx가 gx보다 항상 크대. 에이 그럼 2차 함수가 항상 크겠지 하면서 fx가 이거예요 라고 하고 gx가 이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여기까지 안 오신 분들은 공부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숙제를 열심히 했지. 여기까지 모르는 건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진짜 아니에요. 자, 이거 인수분해 돼 있잖아. 이거 아니야. 그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그러니까 fx가 이건데 gx가 이거거나 이거 둘 중 하나인데 이 조건 때문에 얘인가 보다 하고 신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뭐야 2절 0부터 2까지 fx라고? 개쉽네 라고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없어요. 좋은 문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번 듣는 친구들은 정말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왜요? 이렇게 정답을 내면 답 없으니까 실수한 걸 다시 돌아볼 기회를 주잖아요. 정답 있었으면 다 그거 찍었죠. 이해하셨어요? 이거 접근하면은 보기에 답이 없죠. 그래서 뭘까? 내가 접근을 잘못했나? 다시 한번 접근해보고 했지만 답은 여전히 없을 거거든요. 근데 무슨 상황이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쨌든 다항수란 얘기는 없고 fx가 gx보다 커야 되는데 문득 궁금해하죠. 2차와 1차인데 과연 항상 이렇게 된다는 얘기일까? 항상 2차가 위에 있는 게 맞을까? 궁금해 하셔야죠.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넓게 그릴게요. 넓게 그려봤더니 잠깐만, 얘네들이 만나는 게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볼 예정인데 뭐지? 만나는 게 있네. 만나는 게 1하고 2에서 있어. 이라고 이해했는데 있다는 건 뭔 얘기냐면 2차 함수가 항상 직선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니거든. 그런 뜻이 아니거든. 그럼 여기서 뭘까 고민하기보단 그냥 간단하게 가면 돼. 근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위에 있는 애가
fx면 되니까 어차피 연속이면 된다 했으니까 나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f, 여기서 직선 타면 f, 여기서 다시 2차함수 타면 f인가봐. 이게 f고 이 밑에 부분이 g인가봐 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거죠. 어쨌든 연속 맞잖아요. 아니 쌤 그러면 둘이 곱한 거 더한 거 맞습니까? 봐봐. 자 1보다 작을 때 봐봐. 1보다 작을 때 2차 함수가 f지, 1차 함수가 g지. 그럼 이거잖아. 1보다 작을 때 둘이 곱하면 이거 나와, 더하면 이거 나와. 봐봐. 1과 2 사이일 때 봐. 1과 2 사이일 때는 fx가 직선이지, 얘지. gx가 얘지. 둘이 곱하면 나와, 더해도 나와. 맞구나. 연속이기만 하면 되고 위에 것만 fx로 취급하면 되겠구나. 맞구나. 이래서 이 문제가 여기 y축인데 문제가 그럼 0부터 2까지 fx 접근하라는 게 결국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2차 함수고 1부터 2까지는 1차 함수구나.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 문제 중에 제일 쉽긴 해. 알고 풀면. 알았죠? 모르고 풀어도 제일 쉽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2번, 3번, 4번 중에 제일 쉽죠. 딱 하나 뭐예요? 생각의 틀을 좀 바꿔서 fx가 항상 2차다 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을 구할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할까요? 이거는 차분하게 접근하면 되겠죠. 이제 7번인데 아마 7번하고 잠깐 쉬게 될 거예요. 7번하고 쉬고 10번, 14번을 할 건데 제가 14번 풀라고 했어요. 왜요?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 뭐죠? 왜죠? 13번도 아니고 14번이요. 일단 가겠습니다. 7번 해볼게요. 7번하고 제가 쉴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7번 문제가 앞선 3번 문제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겠습니다. 문제 약 업그레이드 버전이 될 거예요. 예, 봅시다. 예, 7번 문제입니다. 약간 사분사분하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 거 볼게요. 자, 집중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니까 fx 줬는데 네, 3차 함수인데 이제 좀 식상한 유형이죠. 어떤 유형이냐? 두 근 주고 한 근 안 알려주니까 여전히 fx 근을 내가 잡아줘야겠어요. 그래서 5개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상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그거하고 좀 더 강력한 조건이 gx가 뭔가 이런 게 나와 있죠. 강력한 거는 이제 0순위 해볼 수 있으니까 G형은 0이네 이런 걸 바로 해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미분한번 해보는 것도 강력한 게 맞으니까 양변 미분하는 거 얘까지 하고 나서 좀 3차 함수를 분석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물론 5개 나누는 것도 괜찮긴 한데 나눠 놓는 것도 손해는 아니에요. 어차피 나눠 나갔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5개 그려놓고 그 다음 이것도 미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미분 먼저 해보겠습니다. 미분을 했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2x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입니다. 그냥 결과 바로 쓸게요. 미분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진짜 이거 못하면 할 게 없어. 거의 수학 한 달 정도 아무것도 안 풀었다 느낌이야. 안돼. 미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이제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고 보여줘야 돼요. x제곱 fx 얘는 x제곱 fx 없어지죠. 근데 얘만 남았죠. 문제
얘가 그 값을 하나만 가졌으면 좋겠대. 야, 어떤 남자 그 값 물어봤어. 뭐 해야 돼? 프라임 봐야 돼. 프라임에 뭐 봐야 돼? 근 봐야 돼. 관통근인지 아닌지 봐야 돼. 프라임 받고 근 볼게. 야, 눈에 띄는 근이 있어. 뭐야? 0. x는 0이 하나 보여. 근데 봐봐. 어쨌든 얘도 하나의 함수 취급해야 될 거 아니야. 얘도 함수 취급해야 되는데, 아니 잠깐만, 이 함수도 x는 0을 근으로 가져. 이 함수도 x에 0 넣으면 0 나와. 그럼 이러면 여기 중근 났단 말이지. 이제 만약에 이제 너희가 아니 쌤, 이 자식이 0에서 중근을 가져요. 그럼 총 3개면 0이 3개면 또 그거는 접하면서 관통이니까 접하면서 관통도 그 값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의 프라임이 접하면서 관통을 해요. 그러면은 원래 함수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그 값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0을 갖긴 갔는데 0이 몇 개일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나는 이 함수를 분석해야 이 친구 전체가 그 값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를 알겠어요. 그쵸? 정확히 뭐야? 이 녀석의 근 형태를 봐야 돼. 근의 형태를 봐야 될 것 같아. 좋아, 알았어. 보자. 하면서 문제를 봤는데, 아 미안, 5개 안 그리네. A가 1보다 크네. 어쩐지 내가 전 시간에 안 그렸는데. 네, 이 자식 5개 그리지 맙시다. 미안해요. A의 범위가 1보다 크대요. 네. 이걸 제가 조건을 못 봐버렸네요. 지금 볼 때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아니 이 동그라미 친 함수가 누군지 봤더니 그냥 fx 적분한 애래. fx 그림을 그려보려고 봤더니 fx 그림이 어쨌든 0, 1, 근이 뭐 a네. 그림을 그려보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진대. fx가 이렇게 하는 거 알았어. 내가 일부러 a를 좀 넉넉하게 그렸는데 집중해야 돼. 이거 중요한 거야. 이제 희성이, 세연이, 지인이 집중해야지. 정상혁이 예준이 봤으니까. 네. 희성이가 지금 처음 보여. 너 처음 봐? 왜지? 재현이 빠졌어? 아, 빠졌어. 마이너스 1. 하나 드시다. 그래, 마이너스 1이야. 잘했어. 희성이가 추운데 손을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쓰고 있어가지고 오늘 희성이가 약간 계속 그러고 있거든. 왜 그럴까? 뭔일 있냐고 정확히 물어볼 수가 없네. 같이 있지 않았을 거니까. 희성아,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오늘요? 잘 듣고 있어. 아, 잘 듣고 있어요? 알았어요. 네. 봅시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fx야. f야, f. f를 적분하래. 어서부터? 0부터 적분하래. 0이 뭐 이쯤에 있겠지. 뭐 어딘가 있을 거야. 0 이렇게 있겠지. 야, 0이 그 값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대충 친 거야. 아무 상관없이. 그래. 결국 이 함수가 뜻하는 게 뭐야? 얘의 적분하라는 뜻이야. 우리는 그럼 이 아이의 적분값이 0부터의 적분값이 빵 나오는 걸 찾으면 근이야. 그치? 그럼 봐봐. 당연히 1번 0이지. 0부터 0까지 적분하면 빵이잖아. 0. 그래. 아니 영순이라도 안 했어. 야, 그럼 저 0은 관통일까 아니면 접한일까 알고 싶잖아. 이렇게 알아볼게. 야, 0부터 조금 오른쪽까지 접근해봐. 0부터 뭔가 조금 오른쪽까지 접근해봐. 양수네? 양수잖아. 0으로부터 오른쪽 접근하는데 y 값이 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네? 그러니까 내가 봐봐. 이 함수를 그림을 그리면 이 함수가 0근을 갖는 건 알지? 봐봐. 이 동그라미 친 적분한 애가 4차 함수이거든. 저 4차 함수가 0을 근으로 가져. 오케이? 0의 오른쪽은 양수로 간대. 0보다 오른쪽 넣으면 양수 나온다며 적분값이. 봐봐. 0보다 왼쪽 한번 넣어볼게. 0부터 q까지 접근해볼게. 여기 q 넣어서 0부터 q 접근해야지 해봤어. 정말 뭐 나와? 마이너스. 음수 나와. 왜냐면은 y 값은 양수인데 거꾸로 가니까 얘는 음수야. 잠깐만요 쌤. 0의 오른쪽으로 갈 때는 함수값이 양수, 왼쪽은 음수잖아요. 관통근이네요. 관통근인 걸 알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0부터 접근을 한다며요. 0부터. 내가 안쪽에 있는 이 피접근 함수 있죠. 접근 당하는 함수. 피접근 함수를 하거든요. 피고소인도 이제 피고인이라고 고소를 당하잖아. 이해하셨어요? 보세요. 이
P 적분함수가 저렇게 그려져 있고 0부터 접근할 거예요. 0부터 오른쪽으로 접근 시작하면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이죠? 그 값이 왼쪽으로 접근 시작하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이죠? 그러니까 나 여기 그 관통근이다 아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해하셨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0 말고 또 찾아볼게요. 0 말고 또 근이 있나 찾아보니까 있겠어요. 이쯤에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요. 근 알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0부터 접근 시작하는데 얘네 둘이 넓이가 똑같아가지고 결국 또 접근값이 0 되는 애가 있겠죠? 걔도 이 친구의 근이죠. 여기 알파 넣으면 0이 나는 건데 그쵸? 그럼 또 봅시다. 저 알파는 관통근일까요? 확인해볼게요. 보세요. 알파보다 조금 오른쪽까지 접근하면요 음수네요. 왜요? 얘부터 여기까지 빵인데 더 접근하면 음수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알파보다 조금 전까지 접근하면요, 알파보다 조금 직전까지 접근하면요, 이건 양수가 맞아요. 보세요. 0부터 시작이면 잊지 마세요. 양수 충분히 채웠다가 음수가 조금 부족해요. 얘까지 와야 0이니까 아직 양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 입장에서는 자 이쪽은 양수고 알파의 왼쪽은 알파의 오른쪽 음수니까 관통근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 함수를 구할 때 안에 있는 함수는 알고 있다 치고 그래프만 가지고 근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얘네가 모두 관통근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봐봐요. 더 찾으러 갑시다. 다음 근이요? 있죠. 뭐냐고요? 자, 얘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0이라고 했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음수 이만큼이 들어올 건데 이만큼을 여기서 양수 이만큼으로 커브 쳐주면 둘이 똑같은 넓이 너무 많이 있다. 이 정도 해가지고 이 넓이랑 요 딱 여기까지만이랑 똑같은 넓이인 베타가 있다면 0부터 접근 시작해서 또 0 나오겠죠. 또 0이 있구나. 또 0이 있구나. 저 베타 관통이야 아니면 접하면 관통이야. 왜? 베타보다 조금 모자르면 음수야. 음수 이만큼 찾는데 아직 부족해. 음수야. 근데 베타 넘어가면은 양수야 양수. 자 들어보세요. 두 개의 근이 나왔죠. 더 있습니다. 어디에? 0의 왼쪽을 안 붙였는데 0의 왼쪽도 보면은 이 넓이랑 똑같은 넓이만큼 접근하는 곳이 있겠죠? 어딘가 감마라고 했을 때. 자 선생님 거꾸로 가면 부호 반대로 가지 않나요? 맞긴 한데 그래서 이게 음수인데 여기 양수일 텐데 양수가 채워주면 되잖아요. 똑같이 감마라는 근도 있어요. 감마 역시 해보시면 관통근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아직 망했죠? 그럼 이제 망했죠? 뭐가 망했어요? G'의 관통근이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좋아. 다행스럽게 또 이쪽 0은요 얘 0도 관통, 얘도 0도 관통이죠? 관통. 두 개는 곱해지면 접함으로 커버가 돼요. 얘네 세 개는 커버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값이 세 개나 나오는 뜻이에요. 지금 G'이. 이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봤더니 자 이제 우리 이게 문제 제가 길게 설명해서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얘예요. 영어 1은 그대로고 A를 1 오른쪽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보세요. 얘들이 한번 보자. 여기까지만 그려볼게. 0이야? 야 봐봐. 왼쪽은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여기는 A를 조절해 줄 수 있지만 왼쪽은 어쩔 수 없어. 값만 무조건 근이 나온다 이거예요. 값만은 무조건 나와야 돼. 이만큼의 넓이랑 똑같은 감마 관통근이 있을 거야. 감마는 무조건인데 알파는 딱 안 나오게 할 수 있다 이거야. 어떻게? 잘 봐봐. 고민을 해봐. 야 0으로부터 이만큼 양수 채웠어. 근데 이만큼의 음수가 채워지면 결국 0 되는 거 아니야. 그 짓거리를 안 하면 되잖아. 이 양수보다 조그맣게 음수가 나오게 만들어버리면 봐봐. 0부터 양수 2-만큼 채우고 음수 조금 채워봤자 0 안 되고 다시 양수 가니까 0 안 되겠네. 근 없네. 알 수 있잖아. A를 조절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저 A가 최대한 될 수 있는 게 어디겠어? 이 넓이랑 왠지 똑같은 데일 것 같잖아. A가 최대한, A가 작을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긴 한데 A가 이 넓이랑 똑같으면 쌤 0되잖아요 라고 말하면 좋아. 똑같은 데까지. 이 넓이랑 똑같은 A까지 만들어 봤어. 아니 쌤 그럼 0부터 A까지 접근하면은 이거 빵이잖아요. A 근이잖아요. 아니 A가 근 나오면 돼? 안 돼요? 아, 안 될 일은 없을 수도 있죠. 왜? 접하는 근이면.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A까지 왔어요. 보세요. 그럼 A로 오기 전에 A의 좀 왼쪽까지 접근하면은 양수죠. 이만큼 채워놓고 아직 음수 좀 덜 받았어요. 여기까지 받으면은 0이 딱 됐죠. 그러니까 A의 왼쪽은 양수죠. 근데 보세요. 봐봐요. 여기까지 0은 딱 되고 그 다음부터 또 양수네. 또 양수인데? 이거 접하는 근이라는 얘기죠. 네, 접하는 근이라는 얘기.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피접근 함수의 그림을 놓고 시작점부터 0부터 시작은 잊지 마시고 0부터 쭉쭉쭉 접근해 나갈 건데 접근이 대충 어떻게 흘러갈까? 0은 몇 번을 찍을까? 0을 찍긴 찍는데 좌우가 양수일까 확인해 줘야 돼. 좌우가 양수면 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접하는 근이니까 괜찮죠. 얘만 반통근이죠. 따라서 gx, g'은 접하는 근 두 개, 반통근 하나니까 극값 하나밖에 없겠죠. 자, 이걸 만족하는 a의 최대니까 결국 a의 최대는 어디예요? 여기까지죠. 얘랑 넓이 똑같을 때. a가 좀만 더 넘어서 가는 순간